Wake up Sunday morning alone. Used to call you, but I don't do anymore. Why can't we be honest? 제가 이제 신촌 서당을 열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동안 뭘 하셨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뭘 하셨던 분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 20여 년 독립출판, 독립잡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출판이 뭐냐, 독립잡지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그 다음 받게 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잡지를 만들겠다, 그 잡지 안에 내가 쓴 글과 음악 같은 걸 담겠다 생각했을 때는 독립잡지 이런 생각은 못 했었어요. 물론 그때 이제 홍대 앞에 인디밴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랑 잡지랑 연결시키지 못했고, 다만 기성에 나오는 시사지나 종합 잡지 같은 그냥 그런 잡지를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보통 잡지보다는 좀 얇은, 보통 잡지보다는 좀 덜 화려한 책을 냈더니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우리 보고 독립잡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지금은 이제 굉장히 독립잡지나 독립출판물이 되게 트렌드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모습이긴 한데요. 초창기의 독립출판이나 독립잡지를 보면 방금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은 얇고 조금은 덜 화려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두껍고 화려한 것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사실 책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겉에 화려함도 있지만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그거의 정체성을 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꽤 오랫동안 어떤 잡지나 책은 꽤 두껍고 겉이 화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독립잡지나 독립출판물은 그런 걸 처음 벗어난 매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두껍고 훨씬 더 화려한 그런 매체가, 그러니까 독립잡지나 독립출판물이 많아서 이게 잘 개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사실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는 그런 외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외향만으로 그거의 어떤 특징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 예를 들면 내가 만들었던 그 싱클레어라는 독립 잡지에는 뭐가 담겼느냐 생각해 보면 그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꼭 싣고 싶었던 어떤 것이 담겼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저희는 되게 비슷한 8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다 한 편씩 써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차만별이었어요. 8편이. 어떤 사람은 글 하나 없이 그림을 그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써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뷰를 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기를 북 찢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성 잡지나 책이었다면 그걸 좀 일관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다 비슷한 느낌이 나게.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잡지에는 그걸 그대로 싣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우선 작업하기가 좀 쉬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사실 내가 원래 평소에 하던 작업을 그냥 들고 와 그러면은 그것만큼 사실 쉬운 게 없거든요. 그냥 뭐 10장짜리 소설을 써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누구 인터뷰 따와, 뭐 이런 게 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고, 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하면 또 쉬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고, 그 한 권의 책이 나오니까 다음 편을 뭘 쓰지? 야, 내 친구 중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 동료 중에 이런 작업을 하면 되게 좋을 만한 사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한두 달 작업해서 한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나면 우리가 이런 잡지 만드는데, 이런 책 만드는데 너 한 편 써볼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에는 그런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이 직업적으로 그걸 했다면 이 독립 잡지를 만들면서는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게 돼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 칸씩 확장해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또 새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나타난 변화가 뭐였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짧은 시간 같지만 한 10여 년 지나니까, 그러고 나서 10여 년 지나니까 그런 사람이 곳곳에 많아지니까 이제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런 잡지나 책을 만들고 싶진 않은데 그런 잡지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 나는 이런 걸 좀 알리고 팔고 싶어.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독립출판물만 취급하는 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 나타나더니 현재 2021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500곳 이상이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그런 작은 서점이죠.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작은 서점이 전국 곳곳에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그런 출판물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사람이 원래 판매할 곳이 있으면 물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건이 처음에 조금 생겼다가 이걸 판매할 곳 어디냐 찾다가 이제 판매할 곳이 많아지니까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정말 다양한 독립출판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독립출판물은 기성출판물이랑 뭐가 다르냐?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외향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그 초반에 얘기했듯이 기성출판은 한 번 출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꽤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내오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요 틀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약간 심사 같은 게 있는 거죠. 사실 그거 되게 긍정적인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은 좀 내용이 모자르거나 아니면은 좀 거칠거나 이런 걸 다듬는 시간 같은 거죠. 그게 이제 편집부에서 하는 역할일 텐데, 그런 편집부는 내용만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책을 내면 이게 어느 정도 팔릴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참 내용은 괜찮은데 팔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요거는 그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적자야. 이런 것들은 사실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거죠.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시도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2,000부, 3,000부씩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독립출판물은 이제 적은 분량을 찍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거고, 원래 사람이 능력이 막 있어서 그건 너 해야 돼. 너는 이걸 해야 될 그런 걸 타고났어.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좀 능력이 모자라지만 좀 하면서 커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기성출판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일단 벌써 열매를 낸 사람이 또 열매를 내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독립출판은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대신 이제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자기가 비용을 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독립출판물이 막 활발해지기 시작한 10여 년 동안을 돌아보면 어쩔 수 없이, 그래, 그거 멋져,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대신 이제 그거는 약간 네가 감수해야 돼,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1, 2년 들어서 그런 거에 같이 호응해주고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것 자체가 직업이 되고 그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런 거를 차지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시도해서 내본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 때다. 앞으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문화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Please just tell me if I'm wrong. Why